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얘가 총 배점이 총 15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우리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페이지 레이아웃, 그거 이제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이제 수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 하래요. 자,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B3에서 H35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사원 코드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모든 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데이터에서 우리 연봉이라는 게 있대요. 그 연봉이 우리 2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연봉의 이제 중간값을 초과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연봉의 이제 중간값이 필요한데 중간값은 지금 이곳에 구해져 있지 않죠? 해서 그때 이제 중간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요 메디안 요 함수를 이용해서 중간값을 구하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봉이 그 중간값을 초과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그 뒤에 보니까 특근비라는 게 있대요. 우리 특근비가 우리 G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그때 이 특근비가 우리 특근비 평균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특근비의 이제 평균값도 따로 이제 계산된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하고 그때 에버리지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연봉과 특근비 이 두 가지의 조건은 중간에 보니까 초과하고 그렇게 이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겠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e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싹 다 묶어 줄 거예요. 그때 이 조건을 쓸 때는 조건을 이제 J3, 4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J3, 4번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이런 함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거니까 여기다 이제 조건이다 그렇게 이제 조건 두 글자만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입력을 해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쭉쭉쭉 써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조건을 이제 모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개의 조건을 and로 이제 묶어줄 겁니다. 그러면 and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제 첫 번째 그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연봉이요. 자, 지금 내가 이제 연봉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이 연봉의 중간값을 이제 초과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다가 크다라는 그 기호를 붙여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는 중간값을 구할 때 이 연봉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중간값을 이제 구해줘야 돼요. 해서 이만큼 이 전체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메디안 그 함수에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를 쓰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간값이 나올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봉이 메디안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왜요? 문제에서 중간값을 초과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중간값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쓸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 특근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특근비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 특근비가 내가 찍은 이 특근비가 특근비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부등호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용해서 특근비가 들어있는 이 전체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 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다 썼죠. 그러면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메디안이 됐든 에버리지가 됐든 이런 값들, 이런 평균값이 됐든 아니면 우리 중간값이 됐든 이런 것들을 구할 때 그때 이 전체 연봉에 들어있는 범위, 특근비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은 우리가 이제 F4번을 눌러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만큼 이제 식을 써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다 썼으니까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false하고 그렇게 나왔죠. 지금 이곳에 true가 뜨냐 false가 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조건식을 이제 맞게 썼냐 틀리게 썼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조건을 싹 다 이제 입력을 해 준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는 사원 코드다, 직무다, 연봉이다, 특근비다 해서 요 4개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우리 결과는 제2의 6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제2의 6번 셀로 이제 찾아간 다음에 내가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필드명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사원 코드라고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주고 직무라고 쓰고 오른쪽 연봉이라고 쓰고 오른쪽 특근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필드명들만 내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 이제 고급 필터 실행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이제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데이터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 이곳에 고급이라고 있죠. 고급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고급 필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결과를 이제 어디다 표시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제2의 6번 셀부터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해서 우리 다른 장소에다 이제 복사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목록 범위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데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이 전체 범위가 맞는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 요거 이제 찍어줘야 되니까 조건 범위 여기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가 조건 쓴 거 요 2개 셀을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그리고 복사 위치는 우리가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그 필드명들을 미리 써놨으니까 요 4개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 내가 쓴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이 지금 이만큼 있다라고 해서 이만큼의 데이터가 이제 결과값으로 싹 다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그 조건식으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작성을 이제 해줬어요. 해서 우리가 and라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요만큼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이 2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2개의 조건을 우리가 and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써준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 연봉에서 중간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메디안이라는 그 함수로 이렇게 이제 우리 연봉의 이제 중간값을 계산하고 그리고 2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중간값을 초과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리고 우리 특근비에 대해서도 평균값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이제 특근비의 평균을 구해주고 우리 이 특근비가 들어있는 이 셀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 특근비의 그 값이 평균값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B4에서 H35번 그 영역에서 특근비라는 게 있대요. 특근비가 우리 지금 우리 지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특근비가 상위 3위 이내이거나 하위 3위 이내인 그 데이터의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기울린 꼴이다.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강. 요걸 이제 적용하는 그런 이제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 이제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써야 되는 게 우리 특근비가 상위 3위 이내인 거 그것도 이제 찾아야 되고요. 하위 3위 이내인 것도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니까 이제 이거나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검색해라 그거예요. 해서 상위 3위 이내, 하위 3위 이내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 함수 요걸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상위 3위 이내인 거 그것도 찾아야 되고요. 하위 3위 이내인 거 그것도 이제 찾을 때 우리가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일단 우리가 랭크 EQ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랭크.eq라는 그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그 옵션이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써주면 됩니다. 요 0이라는 요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이고요.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은 원래 정확하게 따지면 0 이외의 값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해서 0을 쓰거나 0 이외의 값을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옵션을 이제 외울 때 0 이외의 값을 입력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옵션을 쓸 때 헷갈릴 수 있다고요. 어차피 여기서 0 빼고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 얘기죠. 해서 1이라는 이 값도 0 이외의 값이고 2라는 그 값도 0 이외의 값이에요. 3이라는 그 값도 0 이외의 값이죠. 해서 0 빼고 아무거나 쓰면 이 두 번째 조건으로 이제 인식이 된다고요. 해서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지 말고 우리 0 아니면 1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 좀 하라고요. 그때 여기서 이제 랭크 EQ 함수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옵션을 우리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데 그때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 순위를 구해줄 때 내림차 순으로 이제 구해주고요. 이 1이라는 이 옵션은 오름차 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줘요. 그때 우리 내림차 순 이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내림차 순은 내리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내리막길은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해서 시작하는 곳이 이제 높은 곳이에요. 해서 얘는 이제 높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내림차순 순위 구하는 거고요.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우리 오름차순 오르막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르막길이라는 그 길은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작하는 지점이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낮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해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이제 금액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 봤어요. 그런 이제 시험 점수가 있을 때는 우리 당연히 높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이제 금액이나 아니면 점수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아니면 수영 시합을 했어요. 그런 시합을 했을 때 그때 각각의 이제 사람들마다 초기록이 나올 텐데 그 초기록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1등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옵션을 써서 낮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위를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특근비가 있을 때 상위 3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우리가 찾을 때는 랭크 EQ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제 0을 쓰거나 생략을 해서 높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위를 구해요. 구한 다음에 3위 이내다.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구한 그 석차가 1등인 거, 2등인 거, 3등인 거 거기까지만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랭크 EQ로 구한 그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써주면 상위 3위 이내인 그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위 3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우리가 구해줄 때는 맨 뒤에서 이제 꼴찌에서 이제 두 번째, 꼴찌에서 이제 세 번째 그 값을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그때는 아예 우리가 랭크 EQ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1이라는 그 옵션을 써서 우리가 낮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제일 꼴찌가 이제 1등으로 나오겠죠. 금액이 가장 낮은 게 이제 1등으로 나올 거고 두 번째로 금액이 낮은 게 2등이 나올 거고 그리고 금액이 세 번째로 이제 낮은 게 세 번째로 작은 게 이제 3등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이라는 이 옵션을 써서 낮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위를 구한 다음에 그때 내가 구한 그 석차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그 데이터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하위 이제 3위 이내인 그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문제에서 이제 B의 4번에서 H35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으니까 일단 B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H35번까지 이렇게 이 전체 영역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주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거니까 홈이라는 요 메뉴에 우리 조건부 서식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수식을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상위 3위 이내인 거 하위 3위 이내인 거 그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주면 되니까 우리가 는이라고 쓰고 오화 함수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rank.eq라고 이렇게 써서 내가 이제 특근비를 가지고 순위를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상위 3위 이내인 거, 하위 3위 이내인 거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행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식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행 전체에다가 우리가 서식을 적용을 시킬 때가 있고 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이제 지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A의 1번 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셀 주소를 만약에 사용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는 행 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 머리글 앞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우리 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할 때는 우리 행 번호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B의 4번에서 H35번 그 영역에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B의 4번부터 시작해서 H의 35번까지 요만큼 이렇게 이제 범위로 전부 다 이제 설정한 상태에서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새 규칙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하라 그랬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수식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건으로 상위 3위 이내인 것도 찾아야 되고요. 하위 3위 이내인 것도 찾으면 되는데 중간에 이거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오화로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맨 앞에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오화 함수를 이제 열어주면 됩니다. 해서 오화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순위를 구할 때 우리 rank.eq라는 요 함수를 쓸 건데 그때 내가 지금 특근비를 가지고 있다. 요 특근비가 이 전체 범위요. 특근비의 이 전체 범위에서 내가 지금 방금 찍은 게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상위 3위 이내인 거를 우리가 구할 거라 지금 맨 뒤에 이제 rank eq라는 그 함수에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쓸 거예요. 생략하고 쓰게 되면 이제 높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우리 여기서 G4번 셀이요. 요 셀은 지금처럼 이렇게 열 머리끝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우리가 F4번을 두 번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 쓴 이 범위요. 이 범위는 내가 어떤 셀에 어떤 특근비의 순위를 구하든 간에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싹 다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rank eq 요거 이제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서 제가 복사 좀 해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식을 썼을 때 이제 높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석차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석차 구한 게 우리 3보다 이제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3등보다 작다 그러면 1, 2등의 데이터가 나올 거고 같다라는 그 기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3등까지 그렇게 이제 구해 줄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특근비가 상위 3위 이내인 거 싹 다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찾아가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하위 3위 이내인 거 그거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랭크 EQ 그거 이제 복사해 놓은 거 있죠. 거기서 우리가 컨트롤 V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랭크 EQ하고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면 맨 뒤에 찾아가서 이번에는 하위 3위 이내인 거 그걸 이제 구할 거라 우리가 옵션을 우리가 1이라는 그 옵션을 써서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랭크 EQ 이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1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랭크 EQ라는 요 함수에서는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해서 순위가 나오겠죠. 그때 그 순위가 3위 이내인 거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작거나 같다 3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뒤에서 5와 가로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다가 쓴 이 수식이 잘 보이지 않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일단 제가 조건으로 쓸 건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을 찾아서 우리 이제 서식을 바꿔달라. 요거 이제 서식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글꼴 스타일을 이제 기울인 꼴 요걸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여기서 이제 글꼴 스타일 우리가 기울인 꼴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글자 색은 우리 표준색 빨강으로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색에서 우리가 이제 표준색 중에 우리 빨강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식 지정할 거 싹 다 이제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지금처럼 서식을 이렇게 이제 적용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미리 보기로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죠. 그때 식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H열의 그 너비가 좁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샵으로 표시가 됐으니까 H열 이곳에 이제 열 너비를 우리가 이제 크기 조정을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돼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바뀌었고요.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니까 이곳에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 이렇게 이제 한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때 썼던 그 조건이요.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G4번에 들어있는 게 우리 특근비 중에 이제 첫 번째 이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순위를 구할 때 지금 여기서는 옵션을 이제 1이라고 썼고 이 앞에 있는 이 랭크 EQ에서는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쓴 거죠. 그러면 옵션 이제 내가 생략하고 쓰게 되면 우리 높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해서 옵션 이제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랭크 EQ라는 그 함수로 순위를 구했습니다. 그때 그 순위가 3등보다 작은 거 찾아 달라. 그러면 이제 1등, 2등 데이터가 나올 거고 같다라는 요 기호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제 3등까지 그렇게 이제 구해 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뒤에 있는 이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는 옵션으로 이제 1을 썼죠. 옵션을 이제 1을 쓰게 되면 우리 오름차 순으로 낮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특근 B에서 낮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해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하위 1, 2, 3이 그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옵션을 1로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순위를 구했을 때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해서 순위를 구했을 때 그 순위가 3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1등, 2등이 될 거고 같다라는 그 기호까지 붙어 있으니까 3등까지의 그 데이터를 이제 구해 줄 거예요. 해서 그때 이제 우리 우아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해서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아 함수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묶어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그거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할 때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요 메뉴를 일단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페이지 설정에 우리가 요 아이콘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페이지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이제 인쇄가 되도록 용지 방향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우리 페이지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용지 방향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가로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인쇄될 그 내용이 페이지에 이제 가로 가운데로 그렇게 이제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페이지 가운데 맞춤은 우리 여백이라는 이 탭에 있죠. 해서 여백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로 가운데로 이제 인쇄가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가로만 여기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지상이 싹 다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B의 2번에서 I의 30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시트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시트라는 탭으로 이동했더니 인쇄 영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쇄 영역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I 30번이요. I의 30번까지 이렇게 전체 범위를 우리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그때 2행하고 3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이제 인쇄가 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바로 밑에 보니까 우리 인쇄 제목이라고 있고 그때 우리는 이제 반복하고자 하는 그게 행이죠. 2행하고 3행이요. 해서 우리 반복할 행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준 다음에 2행하고 3행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행만 이렇게 우리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지금처럼 반복할 행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매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 구역이요.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바닥글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리글 바닥글 요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우리가 이제 머리글 바닥글 요거 이제 설정할 거니까 머리글 바닥글 얘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때 우리는 이제 바닥글을 설정할 거니까 바닥글 편집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봤을 때 가운데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표시의 예와 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구역 여기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가운데 구역에서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그때 우리 표시 예를 보니까 현재 페이지 번호가 1이고 전체 페이지 번호가 3일 때 1/3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때 우리 앞에다가 현재 페이지 번호 나타내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전체 페이지 번호 나타내 주면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슬래시 요거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현재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 요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되고 전체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는 요 아이콘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현재 페이지 번호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 전체 페이지 번호 요것도 이제 클릭이요. 그렇게 했더니 현재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들어갔고 전체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때 여기서 요 사이에 앰퍼센트 그 앞에다가 우리가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슬래시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가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이곳에 이제 미리 보기 그게 이제 떴는데 우리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 구역에 1/1 이런 형태로 이제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된대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세 번째 지상도 끝이요.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B2번에서 I의 15번 그 영역은 1페이지에 이제 출력이 되고 그리고 B의 16에서 I의 30번 그 영역은 우리 2페이지에 출력이 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요거를 이제 실행하래요. 그러면 요 페이지 나누기는 우리가 페이지 설정 이 대화 상자에서 해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줬으니까 여기서 일단 확인 버튼 누르자고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페이지에 출력될 그 내용이 시작하는 그 위치가 우리 B의 16번이요. 해서 우리가 이제 B의 16번 그 셀을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B의 16번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 나누기 그거 이제 해주면 돼요. 우리가 페이지 나누기를 실행할 때는 이 페이지가 시작되는 그 위치의 셀이요. B의 16번이니까 B의 16번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한 그 상태에서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이제 나누기라고 있죠. 그래서 이 나누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때 우리가 이제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하겠다라고 해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요 내용들 우리가 설정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맞았나 틀렸나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요거 이제 설정해 준 거 확인할 때는 파일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쇄 비리보기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이제 인쇄되도록 용지 방향 바꿔줬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 용지를 보면 가로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쇄될 그 내용이 페이지에 가로 가운데로 인쇄되게 하라 그랬어요. 해서 데이터가 지금 요만큼 출력이 됐을 때 우리 가로를 봤을 때 이제 가운데 출력된 게 맞죠? 우리가 세로는 가운데로 인쇄해라. 그거 이제 설정을 안 했으니까 위쪽은 좁고 아래쪽은 넓게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쇄 영역을 B의 2번부터 I의 30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이제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1페이지에 지금 요만큼 이제 나온 거고 2페이지에 이만큼의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B의 2번부터 I의 30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했는데 그 인쇄 영역을 설정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행부터 3행까지 그 내용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실행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해서 지금 우리 2행과 3행에 요 표 1이다. 그리고 이런 필드명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게 아까 2행하고 3행이었어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1페이지도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출력이 되고 우리가 2페이지로 넘어갔을 때도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이제 인쇄가 되죠. 그럼 요것도 이제 맞았다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맨 밑에 페이지 하단에 우리 가운데 구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은 것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 B의 이제 16번 그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이 페이지에 출력이 되도록 우리가 페이지 나누기 실행했는데 그 내용도 지금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그거 이제 설정한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 영역 그거 이제 설정한 거는 우리가 이제 페이지 설정에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가서 우리가 시트 이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인쇄 영역 요거 이제 설정한 거 우리가 확인을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들도 문제를 풀었을 때 뭐 크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이 세 문제 중에 어렵게 느껴진 거는 조건부서식 설정할 때 우리 조건 쓴 거 있죠? 상위 3위 이내, 하위 3위 이내 그 데이터 구하는 거요. 거기서 이제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옵션을 이제 0을 쓰냐 1을 쓰냐 거기에 따라서 상위 3위 이내인 거, 하위 3위 이내인 거 그걸 이제 구했었어요. 그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헷갈리거나 잘 안 풀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 내용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